뉴스에서는 매일 보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법 이야기, 이슈와 함께 짚어보는 이슈의 법칙, 진행을 맡은 천민욱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이 월급날에 월급 밀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하루만 늦어도 가슴이 정말 철렁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그걸 넘어서 3년째 월급과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요. 무려 738명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액은 무려 398억 원. 이 단군 이래 최대 임금 체불 사건이라는 기록이 붙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함께 임금 체불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 대응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수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네, 깔끔한 본인 소개와 함께.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저희 한번 뵌 적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다른 코너인데요. 로열 럼블이라고 그 변호사들끼리 찬반을 토론하는 거에서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냐 존치냐를 두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시니컬한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나오셨어요. 그때는 정말 이제 싸워서 이기리라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다면 오늘은 부드러운 분위기에 맞춰서 앞에 커피도 두고. 자, 오늘은 또 싸울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저희 채널을 또 많이 시청을 하셨다고, 예. 네, 프로그램 보시고 나서 따뜻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겠다고 또 메이크업을 직접 담당을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임금 체불인데요. 사실 이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세업체에서 몇백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정도의 이 체불 금액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사건은 이 금액부터 규모까지 차원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속된 표현으로 노비질도 대감집에서 하라.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회사는 나를 굶기지 않는다. 이런 맞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연간 매출 규모가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중견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3년 넘게 안 준 겁니다. 임금 체불이 소규모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하는 사건이고, 또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대유 위니아 그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치 냉장고 딤체의 그 회사 맞습니다. 자, 위니아 전자, 대유, 에이텍 등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한때는 연간 매출 4조에서 5조 원을 올리던 중견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의 오너가 박영우 회장인데요. 이분께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열사 직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3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직원들 월급을 안 주면서도 본인은 같은 기간에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인데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계열사 자금 105억 원을 부동산 매입과 별장 신축에, 18억 원은 회사 내 전용 공간 인테리어에, 남양 유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3년째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회사 돈으로 별장을 짓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수백억 원을 쓴 겁니다. 그러다 2023년 10월 이 그룹이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불과 30분 전에 이사의 결의도 없이 회사 돈 10억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송금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회장은 그룹이 보유한 골프장 등을 팔아서 체불 임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도 피해 노동자들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뉴스타파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 대금이 들어오자 그 돈으로 자기 개인 채무 110억 원을 먼저 변제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죠. 한편 피해 노동자 중에는 32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체불 임금이 3억 원이 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박 회장의 차녀가 국회 환노위의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직원들 임금은 체불하면서
본인은 연봉 2억 7천만 원을 빠짐없이 받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2024년 3월에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판결 직후 4년이면 웃으면서 나간다며 분노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사연을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사건 당시에 임금체불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은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 임금, 퇴직금, 미직금이 피해자별로 여러 건 성립하다 보니 경합범 가중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단형 상한은 징역 4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 MC분께서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경합범은 무엇이며 처단형은 무엇이며 뭐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네. 일단 경합범이라는 게 어떤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형법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형벌을 규정하는 법 조항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건을 저질렀을 때 보통 기준으로 삼는 거고 여러 피해자가 있을 때 하나하나 여러 건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에서 어떻게 형벌을 가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단형 상한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게 4년 6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단형 상한이 그렇다 하는 것인데 1심에서 4년이 선고가 되었죠. 이 4년이라는 것은 그 상한에 거의 근접한 최고 수준의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올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이 상한선 법정형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 실행이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임금체불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전은 더 심했고 지금도 저희가 저기 댓글들이나 이 여론들을 살펴보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가볍다,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는 그게 많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임금이라는 게 뭔가요? 저희가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저희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이제 재판부도 이 점을 인식했는지 판결문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회사가 내놓지 않았고 또 다수의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무겁게 처벌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취지까지 모두 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형벌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양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해가 바뀌면 엄청 두꺼운 책을 하나 받게 돼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법정형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살인죄는 최고가 어느 정도인데 그만큼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막 분노하고 이런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결국에는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있고 이에 따르면 임금 등 미지급은 체불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기준, 그러니까 권고 기준일 뿐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형의 또 한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저는 대유 위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대유 위니아 사건에서 이 오너가 개인의 어떤 뭐 도덕성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더 들여다볼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인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임금체불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해 동안이면 한 몇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조 448억. 예. 엄청나네요. 그리고 피해 노동자 수만 하더라도 31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OECD 국가 중에 임금체불 규모가 이 정도로 큰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임금체불의 최고형이 징역 3년이었죠. 다른 죄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절도죄 최고형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절도죄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10년, 절도죄는 이제 6년. 6년인가요? 그다음에 사기는 10년. 지금 봐도 사실 뭐 어떤 죄가 더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준하는 죄들이잖아요. 사실 절도도 나쁜 네. 죄고, 저 임금체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주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는 개념상으로는 전 절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안 주고 버티는 게 낫겠다, 그냥 벌금 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임금체불 사업주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2%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처벌의 억지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에 방증이 되겠죠. 자, 이 사건을 보시면서 나도 밀린 월급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문제로 찾아오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분을 처음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상담을 만나기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한테 미리 그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기타 뭐 취업 규칙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모두 다 저한테 일단 카톡으로 보내보셔라. 내가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상담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당장 밀리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 조짐이 너무 안 좋아. 언젠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두셔야 됩니다. 또 회사 상황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아까 증거 확보가 1단계였고요. 네. 2단계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겁니다. 진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그 사업장을 조사를 하고 사업주에게 그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임금 지급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형사고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근로감독관이 그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법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3단계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요것도 안 되면 뭐 4단계가 있나요? 예, 여기까지는 일단 뭔가를 신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국에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정말 모르십니다.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예, 대지급금. 대지급금. 이 제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체당금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체당금이라고 이렇게 불리다가 이 용어가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에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이 체불 임금 중에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부가 그대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건가요?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3개월까지만. 네, 그리고 어떤 3년분의 퇴직금. 그 범위 안에서 이 각각을 700만 원의 한도에서 받을 수 있고 네. 또 합산해서 얼마 이하 이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네.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과 달리 수시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내가 정말 그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해당 고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겠구나 대충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임시적인 권리 구제 절차도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오늘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단군 일의 최대 임금 체불이라고 불리는 대유 위니아 사건을 통해서 임금 체불의 심각성과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조치, 대응법을 짚어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고 그 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판결문에 그러한 내용을 직접 적어두기도 했죠. 만약 지금 월급이 밀리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청에 꼭 진정을 넣으시고요. 또 그리고 소개해드린 대지급금 제도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지금 월급도 밀렸는데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나 많이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또 법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 서비스,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고 많은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월급이 밀리게 되면 저도 정말 화가 나거든요. 막막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힘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슈의 법칙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재밌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